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입학처장 조윌럼입니다.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화여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개발하여 학생의 진로 설계 역량의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진행한 이번 고교학점제 의학학 계열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의학학 계열 전공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과 진로활동 탐색의 모델을 제공하여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의 대학 입학 이후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심화학습의 기회가 되고 고교 및 대학의 교육 현장에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화여대 입학처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 교육청, 대학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유익한 강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뭘 말해줘야 될지 사실 되게 고민을 좀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사실 저도 이제 의사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 그리고 의대를 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생이 되면 이제 어떻게 살게 되느냐, 2022학년도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육 시간표를 보면은 한 과목마다 시간이 많고 1, 2학년 때 주로 공부를 하고 3학년 때는 이제 공부 절반, 그 다음에 실습 절반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의 자체가 매우 힘든 편이고 그걸 따라가는 것 자체도 이제 좀 힘들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환자한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몸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안에 있는 이런 장기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는 고호가 그린 두 마리 개라는 작품이에요. 두 개가 다르죠. 하나는 똑바로 있고 하나는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환자를 볼 때 이 둘의 차이가 뭘까를 판단하는 게 진단이죠. 저거를 빨리 원래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판단이, 지금 이걸 내가 응급으로 해야 될까 그냥 두고 봐줘도 될까를 기다리는 어떤 치료의 속도를 결정하는 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이 진료실로 나한테 왔지만 이 사람 하나를 진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가족을 다 살펴야 되고,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봐야 되고, 이 사람 부모의 과거력을 봐야 되고,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된다는,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된다는 것은 그 부분이 다르다. 사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진짜 의사들만 입을 수 있는, 수술방에서 입을 수 있는 초록색 옷을 입으신 거고, 이따가 하실 것들이에요. 지금부터 보시는 게. 이때 가운 바깥쪽에 손이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수술 가운 착용 시 가운이 주위에 닿아서 오염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왼쪽에 있는 학생이 먼저 실습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친구분이 옆에 보조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장갑 있죠? 우리 오른손잡이. 이게 딱 펴집니다. 펴져서 우리 오른쪽의 장갑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를 악수하듯이 위에다 딱 올려요. 당연히 인공호흡 2번 할 동안 피가 안 가다가 하나, 둘, 셋, 넷, 5번은 해야지 이 정도 압력이 되는데, 기도 개방할 때 턱걸이가 이렇게 주저앉아요. 후두 덮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개방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개방을 해주셔야 돼요. 교통사고 환자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경추랑 두부가 외상이 없다. 왜냐면 우리 경추가 되게 중요하죠. 경추에 손상이 왔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기도를 개방하면 잘못하다
하반신 마비가 되죠. 우리 몸은 어떻게 돼 있죠? 납작한 종이가 아니고 3차원이니까 의료 쪽에서 보면 어떻게 잘라서 XYZ 좌표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3차원으로 잘 볼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관점이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화면으로 보시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화면은 투명 LED입니다. 이 아래에 안쪽에 있는 그 구조물을 바로 위에서부터 투명하게 보기 때문에 오버랩돼서 볼 수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4개의 방에 먼저 한번 보고 싶은 친구들 먼저 한번 이렇게 서서 선생님들 지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씩 경험해 보면 다음 친구랑 바꿔주시고 그 남는 시간에 있는 친구들은 와서 저와 함께 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속 장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소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목구멍을 지나서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다 지나서 항문까지를 소화관이라고 하고요. 이게 실제로 소화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소화를 돕는 모든 부속기관, 간, 쓸개, 췌장 이런 것들은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곳이니까 소화 부속 기관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앞에도 지금 샌드위치가 놓여 있는데 과연 이 샌드위치는 먹으면 샌드위치로 나오느냐? 그건 아니죠. 이 소화관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얘를 길게 쭉 늘어뜨리면 한 9m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4층 높이에서 여러분의 장을 쭉 내리면 바닥에 닿는 정도의 그 길이를 잘 접어가지고 지금 몸속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멀고 긴 여정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식도는 요 목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명치까지, 여기 이제 뼈를 한번 만져볼래요? 앞에 여기 단단한 뼈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입을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 식도로 들어가면 이렇게 보여요. 식도는 여러 층의 세포로 되어 있어서 아주 매끈하게 보이거든요. 자, 쭉 들어갈게요. 난 내시경 한번 이거 넣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 오실래요? 자, 내시경 한번 잡아볼까? 장갑을 끼고 쭉 넣어서 네, 식도를 보고 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쭉 넣어주세요. 쭉쭉쭉. 오, 네, 위에 도착해서 자, 더 들어가면 여기 이제 12지장까지 옵니다. 항문을 할 때는 항문이 아프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젤리를 이렇게 발라서 부드럽게 만들고 싹 아주 부드럽게 해야 돼요. 항문으로 들어갑니다. 안 보일 땐 뒤로 빼야 돼. 그렇지. 그런 다음에 길이 어디 있을까를 보고 여기에서 피를 가장 많이 뽑죠. 우리 검사실에 가보면. 그쵸? 이게 정중주정맥이라는 정맥인데요. 본인이 만져보세요. 혈관과 혈관 아닌 것을 먼저 느껴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다가 3cc씩 뽑아서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볼게요. 여기 눈금이 있어요. 소독은 가운데부터 해가지고 원심으로 내가 찔릴 부분부터 닦아서 안에서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몇 번? 두세 번은 닦으셔야 돼요. 주사위 보면 여기 구멍이 있는데 사면이 있어요. 30도 각도로 찌르시는 거예요. 찌를 때 네. 따끔 따끔 따끔해요 하고 이제 잡아 당겨보세요. 네, 당겨보세요. 우리 사람 몸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우선 처음에 구조적인 것만 잠깐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사람 몸이 3차원적인 구조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 텐데 그럼 이제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상선이라는 거는 뭐 TV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가끔은 나오는 주제기는 한데 갑상선이 뭔지 잘 이제 정확히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갑상선은 이제 우리 목에 있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고 이제 크기는 한 5에서 3cm 정도. 보통 자기 엄지손가락 들어보면 엄지손가락 2개 정도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습니다. 그 대부분 갑상선이 이 턱 밑에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사실은 쇄골 바로 위에 있습니다. 쇄골 속으로 약간 파묻혀 있거든요. 갑상선 질환은 크게는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너무 적게 나오는, 즉 갑상선 기능 자체의 이상이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기능은 정상이지만 이제 갑상선에 혹이나 암 같은 게 생기는, 즉 갑상선 기능은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 속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즉 올해 작년 말에 이제 발표됐었던 암종의 발병 지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은 갑상선암입니다. 대략적인 빈도가 1000명에 한 2명 정도꼴로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갑상선암이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초음파를 주로 보게 되고, 초음파를 보고 이제 세층 검사라고 부르는 조직 검사를 하고 CT 단층 촬영을 찍어서 혹시 주변에 다른 전이 같은 게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갑상선 세포를 보면은 이게 암 세포의 특이한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그 세포를 보고 이 녀석은 암이구나, 아니면은 이 정상 세포를 보고 얘는 괜찮은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갑상선암이 제일 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기 2명씩 이제 서로 갑상선을 보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피를 뽑을 때 중요한 거는 안에 셀이 깨지면 안 돼요. 우리 적혈구가 깨지게 되면 안에 헤모글로빈도 다 나오게 되고 적절하게 포타슘도 높아지고, 힘이 포타슘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검사 수치가 되잖아요. 특히 포타슘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잘못해서 심장이 마비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체열할 때는 용혈이 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피를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묶어봐요. 옷 위로 하는 게 들어가겠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정확히 맞는지만 제일 빨리 하는 분들은 다 빠르거든요. 시작. 피부 밑에 약간 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고 그 밑에 다시 지방이 있고 거기에 근막이 있고 그 밑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그걸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하은희입니다. 한국 여성의학교육을 대표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2019년 마곡지구내 캠퍼스 신축 이전과 이대 서울병원 개원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자율성과 도전 정신으로 창의적인 의학교육을 구현하고 나아가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실용적 융합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화의대는
미래의학을 주도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의사, 의과학자를 양성하며 국내외 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눈높이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 나아가 의학 분야 진로 설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롭게 강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 의료인의 진로와 융합 연구를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 그리고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학 교육의 핵심 과정인 실습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화의학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심폐소생술, 체열 등을 비롯하여 평소에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내시경 실습이나 갑상선 초음파 실습에 직접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VR룸에서 가상 진료를 진행해보는 첨단 의료 현장 인프라를 경험하게 하여 의학 계열의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과 과정에서 일단 체험하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배우고 가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해주신 이제 해부학이 이제 동양이랑 서양이랑 차이가 나서 아직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이 인상 깊어서 저도 나중에 이제 해부학을 공부하게 될 때는 이제 따로 이제 유형을 나눠서 배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되게 의사가 항상 약간 수술 이런 것만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약간 분석해서 이제 이런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에게 다양하게 있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뼈를 관찰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뼈를 배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다들 뼈를 다 외워야 된다고만 말을 하지 어떻게 외운다고 말을 안 하니까 혹시 교과서를 보고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저렇게 VR로 이렇게 보는 걸 알게 돼서 되게 재밌었습니다.